7번째 강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63페이지가 되겠고요. 오늘 배울 부분은 문자의 사용이라는 부분입니다. 문자의 사용과 시기라는 새로운 대단원을 오늘부터 들어가겠죠. 저번 시간까지는 유리식의 계산 부분을 배웠다면 이번은 이제 문자의 사용이라는 부분을 배웁니다.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비 중2나 예비 중3, 예비 고1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복습까지 시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자를 사용을 어떻게 하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곱셈은 생략에 쓰고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배워야 되는데 준비학습부터 가시죠. 준비학습은 규칙과 대응으로 시작되고요. 이건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거가 세모개, 이게 이제 문자로 바꿀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걸 X, 이걸 Y로 바꿀 건데 지금은 초등학교 때는 세모, 사과의 가격은 네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모와 세모 사이, 그러니까 사과의 개수가 이거고요. 사과의 전체 가격을 네모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수가 이거 세모고요. 가격을 네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가 500원이면 두 개면 1000원이겠죠. 그러니까 3개면 1,500원이야. 4개면 2,000원이고 5개면 2,500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될 게 여기서 몇 배를 하면 되죠? 당연히 5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개수에다가 한 개당 가격이 500원이잖아. 그러니까 전체 개수에 500원을 곱하면 전체 가격이 나오겠지.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니다. 내가 300원짜리 사탕을 4개 샀어. 그럼 총 얼마야? 1,200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이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배웠던 거죠. 유리식의 계산에서 분배 법칙 이렇게 배우는 거. 이건 어떻게 했냐면 8 곱하기 4분의 1을 먼저 하시고요. 더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을 했습니다. 약분을 해서 얘가 2가 되고요. 약분을 해서 얘가 4가 돼요. 그래서 얘는 6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고요. 얘는 1.5 곱하기 1.5 곱하기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5.5랑 4.5를 더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0이 되는 거고요. 10이랑 1.5를 곱하면 1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던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교재로 보시면 64페이지고요. 개념 노트는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문자의 사용이라는 부분 이제 배울 건데요. 문자를 사용한 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를 사용한 식은 일단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수량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해서 수량이나 수량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이게 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게.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예시인데, 만약에 사탕 한 개가 500원이야. 근데 A개 있어. 그럼 총 가격은 얼마냐?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죠. 그럼 한 개당 500원, 두 개면 1,000원이겠죠. 그러니까 개수에 한 개 가격을 곱하면 된다고.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지 않았나? 개수가 A개인데 한 개 가격은 500원이니까 500 곱하기 A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생략해서 쓰면은 우리는 나중에 생략해서 써요. 이거를 곱하기를 생략해서 쓰거든요. 지금은 그냥 쓰는데 이걸 생략해서 쓰면 500A라고 합니다. 곱하기 생략했으니까. 생략하는 방법은 뒤쪽에서 배우긴 합니다만 일단은 따라와 주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일단 따라와 주시고 그 생략하는 부분은 배웁니다. 일단 그냥 따라오세요. 왜 이게 A500이 아니라 500A예요? 그거 이따 배웁니다. 자, 실제로 어떤 식들이 문자를 사용한 식이 되는지 이 예시들, 이렇게 본 예시 있죠? 얘네들 같은 것들을 제가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영상 멈추시고 지금 10개 있나요? 10개를 해보세요. 한 개에 A1이 사과가 5개 있다. 그러면은 총 가격은 개수랑 한 개 가격을 곱하라 했죠. 그래서 얘가 5 곱하기 A라고 쓰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나중에 제가 말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생략을 할 수 있어요. 곱하기를. 근데 숫자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러니까 곱하기가 되어 있을 때 숫자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D, E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A 곱하기 5는 5A라 쓰는 거야. 이따가 배우긴 하겠습니다만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100원짜리 동전 A개. 그럼 총 얼마입니까? 100 곱하기 A가 있고요. 더하기 500원짜리 B개 있으면 500 곱하기 B가 되는 거야. 근데 더하기는 생략이 안 되거든요. 곱하기 생략되는데 얘를 숫자가 제일 먼저 나와 그 다음 알파벳 순서. 숫자가 제일 먼저 나와 알파벳 순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 100이랑 A랑 곱한 거네. 이거 500이랑 B랑 곱한 거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 200원짜리 X개를 샀어. 그럼 얼마가 들어? 200 곱하기 X만큼 내가 돈을 지불해야 돼. 근데 내가 Y1을 냈어. 그럼 거스름돈을 빼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3,000원을 썼어. 근데 내가 5,000원을 냈네. 얼마 거스름돈이야? 2,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0X를 빼면 되죠. 그래서 Y에서 곱하기 생략해서 쓰면 200X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사탕 10개의 가격은 X1이다. 그러니까 10개에 만약에 1,000원이야. 그럼 한 개는 얼마냐는 거야. 지금 10개 가격이 1,000원이야. 그럼 한 개는 1,000원에다 10을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10개 가격이 X1이야. 그러면 10개 가격이 X1이야. 그럼 한 개는 나누면 돼요. 그럼 이게 한 개 가격이죠. 그럼 두 개 가격은 2를 곱하면 돼요. 근데 나누기는 우리 그때 배웠잖아. 유리수에서. 곱하기 10분의 1이고요. 얘가 곱하기 2죠. 약분할까요? 그러면 얘가 X 곱하기 5분의 1이죠. 이거를 5분의 1 한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5분의 1X 또는 5분의 1이랑 X 곱하면은 5분의 X 이렇게 써도 돼요. 똑같습니다. 1이라는 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1X는 우리는 X라고 써요. 이해됐어요? 이것도 이따가 배웁니다. 1은 생략해서 쓰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X만 나와 있다는 건 1이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1X는 그냥 X라고 써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요거는 좀 이건 그냥 없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건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건 없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A를 2배 한 것에서 A를 2배 하면 몇 A예요? 2A에서 5배 한 거 5B죠. 그걸 빼래요. 아 이거 너무 빠른데요 선생님?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A에다 2배 한다 2 곱하기 A에서요. B에다 5배 한다 이거죠. 그걸 빼면 돼요. 그럼 얘는 생략했으면 2A라 쓰고요. 얘는 5B라 쓰시는 거야. 그걸 서로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는 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조금 잘못 나왔는데 뭐 이거는 그냥 없앤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건 좀 오류가 나가지고 잘못 나왔고요. 요거의 길이 요것만 좀 잘 봐주세요. 10의 자리 숫자가 A다. 여러분들 10의 자리 숫자가 있고 1의 자리 만약에 얘가 31이라고 하면 이 수는 뭔지 아십니까? 10의 자리에다가는 10을 곱하고요. 1의 자리는 그냥 쓰는 거야. 그래서 31인 거거든요. 근데 10의 자리가 A고 1의 자리가 B다. 그러니까 10의 자리에는 10을 곱해서 쓰고요. 1의 자리는 그냥 쓰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몇이냐면 10A라고 하는 겁니다. 플러스 1B인 거죠. 이거는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생략한 겁니다.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는 몇을 곱할까요? 100의 자리 숫자가 A고 10의 자리 숫자는 B고요. 1의 자리 숫자는 7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100 곱하기 A고요. 10 곱하기 B가 되겠죠? 그 다음 1의 자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100의 자리는 100을 곱하고요. 10의 자리는 10을 곱하고 1의 자리는 1을 곱하는데 1은 곱해봤자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100A 이렇게 쓰는 거고요. 더하기 10B 이렇게 쓰는 겁니다. 플러스 7. 그러니까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곱하기 생략시키는데 1x, 1a 할 때 1은 생략했습니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삼각형의 둘레 여기 x, x, x 이걸 세 개를 다 더하면 x 더하기 x 더하기 x x가 몇 개 있어?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3x라고 쓰는 거예요. 가로의 길이가 x라고 할게요. 센티미터입니다. 세로의 길이가 y 센티미터예요. 둘레는 뭐냐면 가로가 x고 세로가 y예요. 그럼 x가 몇 개 있어요? 이거 다 더해야 되는데 x가 지금 2개 있고요. y도 2개 있죠. 그러니까 x가 2개 있고요. y도 2개 있어요. 그래서 얘는 2x라고 쓰고요. 더하기 얘는 몇 y? 2y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됐죠? 이거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밑변의 길이가 a고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나누기 2인데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거 생략해서 쓰면 숫자 2분의 1 먼저 쓰고요. 문자 알파벳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2분의 1 AB 이런 식으로요. 곱하기 생략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개념 확인 문제 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전 64페이지에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개념 확인 문제 있습니다. 자, 필수 문제 1번이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개를 풀 거고요. 여러분들 4개 다 푸세요. 4개 다 풀어서 여기다 이 책에다가도 답을 입력하고요. 여러분들 64페이지 문제집 보시면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그 문제집에도 답을 입력해 주세요. 일단 해보세요. 2번, 4번 보겠습니다. 속력이 거리는 뭐냐면 속력 이런 거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이거 이 그림만 외워주세요. 쌤, 만약에 거리를 알고 싶어요. 거리를 지워요.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시간을 알고 싶어요. 시간을 지워. 속력분의 거리야. 만약에 속력을 알고 싶어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다시 거리를 알고 싶어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시간을 알고 싶어요. 속력분의 거리라고. 시간을 알고 싶어요. 속력분의 거리라고. 쌤, 속력을 알고 싶어요. 시간분의 거리라고. 속력을 알고 싶어요. 시간분의 거리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속력 시간 거리를 구하래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속력 곱하기 시간 50 곱하기 t. 생략해서 쓰면 50t. 수학 점수가 a고 영어 점수가 b일 때 얘는 뭐냐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에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써도 됩니다. 왜냐면 a 플러스 b랑 1 곱하면 1이 생략되거든요. 1이 생략돼서 그냥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1이 생략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문자를 생략해서 한 거 제가 알려줬었죠. 이 생략해서 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생략은 어떻게 하냐면 생략은 숫자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 알파벳 순서대로 오시면 됩니다. 이거를 꼭 필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생략하는 거야. 생략하는 방식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생략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얘는 또 어떻게 합니까? 속력 곱하 거리는 어떻게 하죠? 거리. 여러분들 아까 그림 기억나죠? 속, 시. 쌤, 거리 알고 싶어요. 거리 알고 싶어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숫자 나오고 알파벳 순서대로. 시간 알고 싶습니다.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하시면 돼요. 그냥 5분의 x 쓰시면 됩니다. x명의 3%는요. x 곱하기 100분의 3을 하면 돼요. 5%는 100분의 5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분율이에요. 그러니까 내아의 비율에다가 100을 곱한 결과야. 그럼 원래 비율을 알고 싶으면 10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100분의 3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문자 나오시면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는데요. 뭐가 어렵냐? 이렇게 정가, 막 소금물 이런 게 어려워요. 일단 소금은 쉬워요. 뭐냐면 전체 Y개가 있는데 Y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17%만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Y 곱하기 100분의 17 하면 되고요. 그래서 100분의 17Y라 쓰면 되는데 문제는 얘예요. 원가 A1에 B%를 붙는다. B%는 뭐냐면 A의 B%는 뭐냐면 A 곱하기 100분의 B예요. 근데 원래 원가가 A죠. 거기에다가 A 곱하기 100분의 B, 원가의 100분의 B, B%만큼 한 거를 붙여서 더해주는 거예요. 원래 원가에다가 100분의 얘 A랑 B 곱하면 되죠. A, B 순서대로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이건 생략하면 안 돼요. 더하긴 생략하면 안 됩니다. 원가에다가 이 B%를 더해주시는 거죠. 더하긴 생략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대충 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여러 번 보세요. 자, 영상 멈추시고 이그샘플 문제 해보세요. 3점짜리가 x가 있어. 그럼 몇 x야? 3 곱하기 x겠죠, 점수가.
5점짜리 y개면 5 곱하기 y개면 총 몇 점이야? y 곱하기 5가 되겠죠. 그거를 더하는 건데요. 이건 3x가 되고요. 이건 5y가 됩니다. 숫자하고 알파벳 순서. 그 다음 더하기는 생략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요. 또 갑시다. 어느 중학교에 전체 학생 A명이고 그 중에서 여학생이 B%다. 그럼 남학생은 전체에서 여학생을 빼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야. 근데 여학생은 얼만데? 여학생은 얼마냐면 전체에 100분의 B만큼 있는 거야. 퍼센트니까 100으로 나눠준 걸 곱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100분의 A랑 B 곱하면 AB 이렇게 생략했으면 되죠. 이거 두 개를 곱할 거니까. 그러면 남학생은 뭐냐면 전체에서 여학생을 빼는 거야. 근데 전체는 뭐냐면 A에서 여학생을 빼는 거지. 더하기나 빼기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곱하기나 나눗셈만 생략하는 거예요. 근데 나눗셈도 곱하기로 바꿔서 생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했죠. 이거 생략하는 거 나온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수를 앞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x 곱하기 y 플러스 0.1 곱하기 x 곱하기 z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수를 앞에 쓰고요. 문자를 뒤에 쓰는데 문자를 뒤에 써. 이런 식으로. 더하기 생략하면 안 되고요. 0.1 숫자 앞에 쓰고 알파벳 순서 x, y, z니까 z니까 z는 끝에. 이해됐죠? 이게 한 덩어리, 이거 한 덩어리입니다. 곱하기 생략할 때는 그 한 덩어리에서 숫자만 먼저 쓰고 문자 생략. 근데 1은 생략을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x는 1x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x도 마이너스 x. 단 0.1x는 0.x 쓰면 틀려요. 소수점은 생략하면 안 돼. 생략이 안 돼요. 이건 1이 생략하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맞아요. 이렇게 써야 맞고 이렇게 써야 맞아요. 얘는 틀려요. 0.1x의 소수점의 1은 생략하면 안 된답니다. 마이너스 0.1x도 이렇게 쓰는 게 맞지 마이너스 0.x 쓰면 안 된다고. 그건 약속입니다. 방금만 했단 말이죠. 알파벳 순서대로. 거듭제곱으로 같은 문자의 곱. 예를 들어서 3x 곱하기 x 곱하기 2x. 그럼 얘가 3이랑 2를 먼저 곱해요. 그리고 문자 3개 곱할 거거든요. 얘는 6으로 하고요. 얘는 x가 몇 개 곱해졌어? 3개 곱해졌어. 그러면 x의 세제곱 이렇게 쓰는 겁니다. x가 몇 번 곱해졌는지 그걸 지수로 표현하죠. 그래서 x의 세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나눗셈 기호도 마찬가지예요. 3 나누기 x는 3 곱하기 x분의 1로 나타내고요. 3이랑 1을 곱하면 x분의 3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x 나누기 7. 이거는 x 곱하기 7분의 1. 얘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죠. 7분의 1 x로 나타낼 수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이거랑 두 개 곱하면 그냥 1x죠. 그렇기 때문에 7분의 x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필수 문제 2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65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랑 이 정도만 할게요. 나머지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특히 1번은 2를 생략해서 마이너스만 남아있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하고 65페이지에 답까지 입력했어요. 제가 채점으로 확인할 겁니다. 자, 이거 3번 같은 경우는 A하고 X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이런 식으로. 얘는 X-Y 곱하기 4분의 1인데요. 얘가 4분의 한 다음에 1이랑 얘 곱해봤자 1 곱하기 이건데 1은 생략해서 쓰니까 1이 아니라 다른 숫자였다면 3이 여기 있어야 돼. 3 곱하기 얘니까 3이 앞에 나와서 3 이렇게 X-Y 쓰는데 얘 1은 생략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이걸 진짜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제가 다 할 겁니다. 왜냐?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마이너스 1y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얘는 다 곱하기죠. 그러면 0.1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알파벳에서 x 나오고요. y는 두 개 있죠. 두 번 곱해졌죠. 이렇게요. 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6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곱하기 생략해서 쓰는데 마이너스 6이 앞에. 가로는 살아나야 돼. 마이너스 3이랑 a 곱하면 마이너스 3a고요. 10이랑 b 곱하면 10b예요. 그리고 더하기는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얘도 마이너스 y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가 뭐야?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은 생략에 쓰고요. y분의 이거 두 개 곱하면 x를 쓰는 거죠. 얘는 그대로 가야 돼. 그대로. 그래서 a 플러스 b분의 1 곱하기 a는 1a니까 a라 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7번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좀 잘못 나와서 4번이라 나왔을 수도 있는데 7번으로 고쳐주시고요. x-y 곱하기 5분의 1. 그래서 1이랑 얘랑 곱해봤자 생략되니까 x-y.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략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얘는 a 곱하기 2분의 1 빼기 b 곱하기 얘는 4분의 3c니까 30분의 4 이렇게. 그럼 얘는 2분의 1a. 왜냐면 a랑 1을 곱해봤자 a. 얘는 30분의 빼기 30분의 4랑 b 곱하면 4b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고. 얘 같은 경우도 b분의 1. 얘 같은 경우는 c분의 1 하는데 아랫뜰끼리 곱하면 b 곱하기 c니까 bc분의 a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a인데 a로만 쓴다고요. 3은 그대로 빼기 2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y예요. 그럼 지금 3 빼기는 그대로고요. 곱하기 생략했을 건데 위에 끼리 곱할 거 아니야. 2 곱하기 1 곱하기 y는 2y겠죠. 2 곱하기 y이기 때문에 2y고요. 생략해서 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얘는 a 플러스 b 곱하기 7 곱하기 c분의 1인데요. 이거 위에 뜻끼리 곱하면 1은 어차피 곱해봤자 생략되고 7 곱하기 이건데 7 곱하기 이거죠. 근데 곱하기를 이거죠. 근데 곱하기를 생략했으면 c분의 7 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아 이거 왜 7 이거 뭐냐 곱하기가 생략해서 쓴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자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해보세요. 이게 진짜 많이 틀리는 건데 여러분들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틀리는 것 중 하나죠. 됐습니까? 됐나요? 돼요? 합니다. 1번 가로부터 먼저 해 c분의 1b 근데 또 이거 곱하기로 바꾸면 b분의 c 이렇게 순서대로 b분의 ac 2번 가로부터 먼저 해 b분의 c b분의 c 아 일단 1, 2번은 아니네. b분의 ac가 나와야 돼요. 그것 중에 다른 하나 a 곱하기 얘는 b분의 1 얘는 1분의 c a는 1분의 a입니다. 그럼 아래끼리 곱하면 얘가 b분의 얘가 ac겠죠. b분의 ac 3번 더 맞고요. 4번 가겠습니다. 가로부터 먼저 해요. c분의 b죠. a 곱하기 b분의 c b분의 ac 아 답은 5번이구나. 근데 왜 까? a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아 c분의 ab네. 그래서 5번이 틀렸어. 다른 하나.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5번만 달라. 자 도형에서의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의 생략. 근데 여러분들 제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다리꼴 넓이는 다 쓰세요. 가로 더하기 세로. 이거 꼭 쓰세요.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이제 곱하기 2분의 1로 바꿔 쓰자고.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러니까 윗변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 아우 진짜 한데 아우 진짜 위 더하기 아래입니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그런 알량한 실수하지 마세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자 이거 생략했으면 이게 다 지금 분모가 1인 거야. 그러면 아랫끼리 곱하면 2분의 a 플러스 b 곱하기 h 이렇게 곱하기까지 생략 1도 생략 이렇게 쓰시면 돼. 완벽하다? 완벽해? 자 사각형의 넓이 아우 착해. 이거 나눠졌잖아. 이 삼각형을 1번 삼각형 이 삼각형 2번 삼각형 그래서 1번 삼각형 더하기 2번 삼각형으로 갈 거야. 그럼 1번 삼각형이 뭐냐면 밑변이 a죠. 높이가 6이죠. 거기다 2분의 1 한 거고요. 2번 삼각형은 밑변이 4죠. 높이가 b죠. 수직이 돼 있는 것끼리 서로 곱하고요. 2분의 1 하시는 거야. 삼각형은 쌤 2분의 1이 아니라 나누기 2잖아요. 근데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이라니까? 이제 중학교잖아.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로 그냥 해주세요. 약분을 하면요. a 곱하기 3인데요. 그럼 이걸 3a라 쓰는 거고요. 더하기 얘는요.
얘는요 2 곱하기 b. 그래서 2b. 이거 더하면 됩니다. 더하기는 생략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죠? 이제 이그젬플 4개 남았습니다. 이 이그젬플 4개를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 쭈르륵 있는 이 4개 지금 다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풀어야 돼. 무조건 다 해야 돼. 지점 A에서 출발하여 280km 떨어진 지점 B를 향하여 시속 70km로 X시속을 너무 길어요. 근데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이 무당벌레 같은 그림을 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학에서 헷갈리면 그림 그려라. 이미지화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점 A에서 출발하여 지점 B를 향하여 가는데 이 전체 길이가 280km래. 근데 시속 70km 동안 X시간 동안 갔어. 얼마나 갔을까? 그 거리가 어땠을까? 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돼요. 아, 현재 나는 이만큼의 거리를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향해 가는데 현재 70 곱하기 X만큼 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여기라고 치면 70 곱하기 X만큼 간 거야. 거기 남은 길이는 얼마냐 이걸 묻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시각화해야 된다고. 쌤 귀찮은데요? 쌤 실전에서는 탁탁탁 그거 진짜 그런 거 없어. 수학에서는 쌤 그냥 띵, 땅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진짜로 상위 몇 %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허수들입니다. 허수들. 그냥 좀 잘난 체 하는 애들이야. 그런 거 없어. 수학 진짜 잘하는 애들은 꼼꼼하다니까. 특히 연습할 때는 하나하나 다 꼼꼼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하는 애들이 결국에는 수학 다 먹습니다. 걔들이 결국 다 상위권돼요. 근데 애매하게 하는 애들은 중학교 때 먹힐 수도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꼼꼼하지 않는 친구들은. 저도 성격 자체가 절대 꼼꼼하진 않은데 수학 문제 풀 때만큼은 꼼꼼합니다. 그래서 성격 탓하지 마십시오. 뭐 선천적인 거 탓하지 마. 다 됩니다. 그냥 안 할 뿐입니다. 어찌됐든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빨리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70x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전체 280에서 70x를 뺀 거겠죠. 그러지 않겠냐?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30이면 나머지 얼마냐? 그럼 100에서 30 뺀 70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거리는 280에서 70x를 뺀 거리겠죠. 그게 남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한 권의 A1이 공책 2개. 그러니까 공책의 입장을 볼게. 그럼 총 얼마야? 2A 곱하기 2원이겠네. 그리고 볼펜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개, 5자루, 공책 2권과 5자루의 B1이다. 그럼 한 자루는 얼마야? 그러니까 5자루가 B1이야. 그럼 한 자루는 당연히 5자루로 나눠야겠죠. 이게 한 자루인데 3자루면 한 자루 가격이 이거야. 한 자루 가격 이건데 거기다 3을 곱해야겠대. 이건 한 자루 가격이라고. 한 자루 가격이라고요. 근데 3자루니까 3을 곱하는 거야. 이건 한 자루 가격, 이건 한 개 가격이니까 그냥 2를 곱하면 끝이었는데 얘는 한 개 가격이 아니라 5개 가격을 알려줬어. 그럼 나누고 나서 그 한 개 가격에 3개를 곱해야 3개 가격이에요. 그럼 총이 얼마냐? 얘를 2a라 불리고요. 얘 같은 경우는 나누기 5는 5분의 1로 바꾸고요. 쌤 그러면 숫자끼리 이렇게 하면 얘가 5분의 그렇지 3b겠네요. 아우 좋아요. 그럼 전체 총액은 공책, 볼펜 이 정도 가격이에요. 그러면 거스름 또는 전체 얼마예요? 10,000원이죠. 10,000원에서 얘 더한 걸 빼라 이거죠.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분배하셔도 되고요. 10,000원에서 분배하셔도 돼. 얘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2a. 곱하면 나중에 이건 배우긴 합니다만 우리 이미 유리식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뭐 어려우니까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정가 15,000원인 물건 A% 활용해서 야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그냥 다 집어치고 내 얘기 들어봐. 상식선에서 해결하자. 야 이게 이 옷이 있다 해보자. 정말 예쁜 옷이죠. 이 옷이 10,000원이야.
근데 여기서 10% 할인하면 얼마만큼 할인했냐면 얼마만큼 할인했을까? 1,000원 할인한 거야. 그러니까 10% 할인이면 1,000원 할인한 거야. 그럼 난 얼마에 살 수 있어? 1,000원 할인했기 때문에. 10,000원에서 그 할인한 만큼 빼서 난 9,000원에 산 거야. 그 판매 가격은 9,000원인 거지. 근데 이게 1,000원의 행방이 뭐냐면 이 10,000원에서 할인하기 때문에 빼. 얼마만큼 빼냐면 10,000원에 10%만큼 빼는 거야. 이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들 고3까지 퍼센트 문제는 다 할 수 있어요. 오버 아닙니까? 좀 오버긴 하죠. 하지만 이 원리를 알면 웬만한 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기 때문에 정가가 15,000원인데 거기서 할인했기 때문에 빼야 된다고. 얼마만큼 빼냐면 15,000원에 A%만큼 빼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가 15,000원에서 약분해서 150 곱하기 A인 150A만큼 뺀 게 판매 가격이에요. 이겁니다. 약분까지 해야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7강의 마지막 문제. 김치를 담그는데 필요한 소금물의 농도는 X%다. 이 소금물,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예요. 써주세요.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소금물에다가 그 X%, 소금물의 X%가 소금이에요. 소금물의 100분의 X. 그래서 얘는 약분하면 20분의 1X잖아. 근데 1은 생략했으니까 20분의 X.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7강 내용은 문자의 사용입니다. 문자를 사용하는데 곱하기는 생략하고 더하기는 생략하면 안 돼. 빼기는 생략하면 안 돼.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생략하는 거야. 여기까지 7강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